까마귀 8시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장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장이었어요. 나스닥 종합은 보합이었고 나머지 주식들이 전부 다 올랐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빅테크들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하는 마소, 아마존, 테슬라, 메타, 애플까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마무리를 했고, 물론 구글과 엔비디아가 상승을 해줬지만 매그니피센트 7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장이었어요. 그 밖에 다른 주식들은 거의 다 상승을 했었죠. 기관에 리밸런싱이 들어온 것 같고, 기관들은 매그니피센트 7보다는 반도체 그리고 나머지 급격하게 내린 중소형주 쪽으로 빅테크에서 자금을 빼서 리밸런싱을 한 것 같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빅테크들 빼고 다른 주식이 좋았음에도 나스닥 지수는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장 마감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수 투자나 빅테크 쪽으로 많은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장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26년이 굉장히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월가에서는 1년 중 첫 5거래일 또는 한 달간 주식시장 실적이 1년 전체가 좋을지 나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첫 5거래일이 마무리가 되는 첫 주, 그리고 월가의 세력들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첫 주, 다음 주 일주일이 어쩌면은 26년이 지난 3년과 같은 상승장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23년과 24년의 국장처럼 피해 단타의 장이 미장에서 열릴 것이냐, 횡보 약하락의 해가 될 것이냐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횡보 약하락의 장이면은 투자 방법을 바꿔야겠죠. 단타의 스타일로. 저는 원래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더 시저라는 닉네임으로 미국 주식 미래다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도 평범한 사람이죠. 항상 현시각 공포 탐욕 지수 체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증시 리뷰를 취미 삼아 올렸던 사람입니다. 23년 3월 6일에 장트는 주봉이다 1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근거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우상향 장투 시즌이 왔다는 말입니다 라는 말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댓글은 3개. 한 개 댓글이 최근에 올라왔네요. 댓글이 좀 달렸어요. 원래는 하나였거든요. 비관적인 댓글. 어쨌든 저는 다음 주 한 주를 보고 23년 3월에 적었던 장투는 주봉이다 2편에 관한 글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결과에 따라서 미장의 우상향 시즌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투자 방법을 바꿔야겠죠. 챗 GPT한테 1월 3일부터 1월 10일간의, 다음 주죠, 1월 3일부터 1월 10일간의 지난 10년간의 등락률을 집계해달라고 했더니 상당히 좀 비관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하락이 한 60%, 평균 수익률은 대략 마이너스 0.8%, 통계는 참고만 하시고요. 연초 포트폴리오 재조정, 기술주의 비중을 줄이는 경우가 많음. 금요일 하루만 따지고 봤을 때는 이 챗 GPT의 분석이 올해도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서는 26년의 연봉 그리고 매매 방향에 대해서 제 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희망회로에 대한 영상은 아니고요. 제 주식을 하면서 가장 멀리 하는 게 바로 희망회로입니다. 그 희망회로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장기간 아픔을 겪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트 위주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매크로를 안 보는 건 아닌데 차트의 파동의 원리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뭐 초장투면은, 뭐 10년 보는 초장투면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다만 26년은 좀 쉽지 않다는 그런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 밖에 다른 멤버십 영상들도 참고하시고요. 다 기법 영상입니다. 공포지수는 45, 공포지수가 뉴트럴로 올라왔네요. 푸덴콜옵션은 약간 내려간 0.67. 푸덴콜옵션 상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금요일에는 테슬라,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 마소, 그리고 반도체 숏, 그리고 TQ 뭐 이렇게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 5위권까지만 참고를 하시면 돼요.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몰리는 곳에 절대로 돈을 퍼다주지 않는다. 당일에 퍼다주지 않습니다. 주간 순매수를 보면은 역시나 테슬라, 월간 순매수에서도 테슬라. 키움전사들은 주식이 뭐 테슬라밖에 없는 줄 아나? 왜 이렇게 테슬라를 못 사서 안달이죠? 제가 25년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테슬라를 장투한 거예요. 물론 장투를 뭐 1월 1일부터 쭉 한 건 아니고, 테슬라 본주는 원래 갖고 있었고, TSLL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사서 장투를 해서 지금도 큰 수익권이긴 한데, 왜 종목을 테슬라를 선택했을까? 그냥 다른 빅테크 아무거나 테슬라가 아닌 거를 선택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저는 26년에 테슬라를 아예 그냥 전부 다 매도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개미들 천국이기 때문에 수급이 너무 좋지 않다. 다음 주 어닝 일정은 별다른 기업은 없고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은 했습니다.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1월 6일에 CES 컨퍼런스죠. IT 컨퍼런스, 그리고 이제 젠슨 황의 기조 연설이 한국 시간 오전 6시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이런 대형 컨퍼런스가 열리면은 그 기대감에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랐잖아요. 금요일에 반도체를 필두로 상당히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이 CES에서 진짜 파격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기대감은 또 소멸되면서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성향이신 분들은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이런 반도체 쪽이 오르면은 강한 수익 실현 타이밍이다. 파격적인 게 있을까? 파격적인 게 있으면은 지금 알고 있겠죠, 우리가. 그리고 수요일에는 12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절대 9인 이직 보고서. 다음 주는 고용의 주간이고 현재 고용이 좀 나빠져야 다시 한번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조로 주가가 긍정적인 상황이 될 거라는 그런 논리가 시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현재는 금리 인하가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1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관이 선택한 주식이 오른다. 기관은 기술주의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섹터의 종목을 트레이딩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12월 고용 보고서. 고용이 낮게 나와도 좋지 않고 높게 나와도 좋지 않다. 예측치와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변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1월 1주차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QQQ 지수가 한 2% 정도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내린 겁니다. 4월 이후로 2%가 내린 주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각 수렴,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 삼각 수렴의 하단선 와 있다. 힘을 응축을 한 거죠. 길을 모은 겁니다. 10월달 볼린저 밴드 월봉의 둥둥, 이때도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월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을 보여주고 무려 2개월 동안 방향 없이 횡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삼각 수렴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일단 방향을 하방으로 틀은 겁니다. 한마디로 큰일 나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게 다음 주고 다음 주 5거래일 동안에 나스닥 또는 S&P의 주봉이 1년간의 미국 주식의 방향을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다. 미리 걱정할 건 아닌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피해 단타를 시작하면 되지.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단타거든요. 제가 왜 단타를 안 했었냐 그동안. 단타를 안 하는 게 더 돈을 버는 거니까 저점에서 많이 샀었고 요거를 분할 익절하면서 그냥 가는 게 사팔사팔 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사팔사팔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고 손절하는 상황이 나와요. 손절을 안 하면은 더 피보니까 실패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 그랬던 거고 삼각 수렴을 이탈하면은 요거는 이제 다 죽는 거니까 사팔사팔 하면서 수익을 내야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 희망 회로를 굴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 아니니까. 나스닥의 QQQ 월봉을 보면은 요 빨간색 5일선 있잖아요. 빨간색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월봉상 계속 가는 겁니다. 요때 빨간색 5일선 이탈하고 급락, 요때도 빨간색 이탈하고 미친 듯한 하락장. 그리고 이제 1월인데 이 빨간색 5일선을 요거 이탈하려고 그래요. 지금 요 이탈하면 안 되거든. 이탈해도 월봉 마감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참 좋은데 이거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은 요런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월봉의 빨간색 5월선을.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 그거 드렸죠. 1429원.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환율에. 여기를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환율의 하락이 나올 것이다.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가 중앙 2평은 좀 지켜주는 흐름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중앙 2평을 이탈하면은 또 장기간의 하락. 현재 약 요런 부분이 아닐까. 중앙 2평을 지켜내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겠고 2평을 이탈하면은 요런 상황에 좀 조정을 나올 수가 있겠다. 실버 같은 경우는 골드보다 자금이 급격하게 몰린 종목이죠.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상승 채널 안에 아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버가 좀 매수세가 며칠간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은 이렇게 하방으로 가려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저점을 이은 추세 하단을 이탈하면은 일봉의 2평까지는 확정적으로 내리게 된다. 현재 은도 삼각 수렴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삼각 수렴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게 힘을 계속 응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삼각 수렴의 패턴을 벗어나는 이 방향이 굉장히 좀 센 방향, 당분간의 방향으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실버가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하진 당연히 않고 있죠. 그러나 너무나 급등을 하고 윗꼬리를 심하게 달았기 때문에 중앙 2평까지 오는 정상 회귀의 상태로 한 번쯤은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가 아직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빅스가 중앙 2평
이런 중앙 2평 위에 있으면은 변동성이 겁나게 세지는 구간이다. 현재는 아직 중앙 2평 위로 올라오진 못하고 있으나 조금의 약간 2평 위로 올라오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ACD 양봉이 떴습니다. 이때도 MACD 양봉이 뜨고 2평 회복 실패를 했었죠. 지금도 MACD 양봉이 뜨고 시도를 좀 하고 있다. 숏의 보조지표. 지금 굉장히 이상한데 반도체와 나스닥의 방향이 반대로 되고 있어요. 반도체 숏은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면서 스토캐스틱의 우물을 만들어내었고, 나스닥 숏은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올 수가 있다. 단기적인 반등이 올 수가 있다. 온다는 게 아니라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차트. 그래서 현재는 나스닥은 위험하고 반도체는 조금의 상승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조금의 추가적인 상승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한다. 반도체요. 키움전사의 ETF 순매수 많은 거는 그 당일에는 따라붙지 마세요. 요 종목을 수익권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순매수를 따라하는 건 좋지가 않다. 제가 키움전사 ETF 순매수를 참고하는 이유는 그 당일에 요거를 내동매매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하는 겁니다. 인간 지표.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각수렴인데 삼각수렴에 이렇게 좀 안 되고 이렇게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삼각수렴에 수렴을 했다. 이때도 하단선을 딛고 반등, 이때도 하단선을 딛고 반등, 이때도 이제 하단선을 딛고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이탈을 하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횡보했던 힘이 결국에는 아래로 발산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가 않다. 현재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의 추세가 여기서 꺾였고 이때는 일봉의 추세가 여기서 꺾였단 말이에요. 추세가 꺾이고 한 3일 만에 반등을 했고 추세가 꺾이고 역시나 이틀 만에 반등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일봉의 추세가 금요일에 꺾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삼각수렴의 하단이란 말이에요. 한 여기서 일봉의 추세가 꺾였다고 하면은 한 며칠간 좀 횡보를 할 텐데 바로 꺾였기 때문에 꺾이고 나서 바로 반등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데 그 추가적인 하락의 위치가 삼각수렴을 이탈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전 세계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주식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좋지 않은 미래가 다음 주에 펼쳐진다고 하면 지지선이 딱히 없어요. 지금 한 121선 121선이 좀 너무 밑에 있네요.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2.5%, 너무 밑에 있어 121선이.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조심해야 한다. 다행인 거는 나스닥 지수가 시총 큰 매그니피센트 7의 하락으로 내렸고 다른 섹터들은 다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지지선을 이탈한다고 해서 전체 미국 주식이 하락장으로 갑자기 가는 상황은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밑꼬리로 이렇게 밑꼬리로 이탈을 했다가 종가 마감 기준으로 바로 들어 올려서 삼각수렴의 하단에 걸치는 게 좋겠죠. 어쨌든 결정의 시간을 좀 미룰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삼각수렴을 이탈했다. 그러면은 단타 들어가야죠. 뭘 들어가느냐? 숏.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4시간 봉의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강하게 이탈하고 약간의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붙이는 막판 반등. 요때와 좀 비슷한 상황이죠. 요때도 막판 반등했다가 약간의 상승. 요때도 그랬고요. 요때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다가 약간의 상승. 위태위태해요 지금. 좋지가 않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식 다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큰 윗꼬리로 마감을 했다. 그리고서 좀 더 안 좋은 것은 4시간 봉의 상승 채널을 살짝 이탈하면서 마무리. 엔비디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상승의 추세를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가까스로 유지. 일단 좀 더 버텨봐야 되는 거죠. 왜냐? 화요일에 젠슨왕의 연설이 있으니까. 그 전에 큰 상승이 오면은 상승이 안 올 것 같은데 상승이 오면은 그 자리가 메인 상승의 채널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터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 오면은 튀어야 된다. 반도체 온 것 같아요. 뭐가 왔다? 매도의 구간.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여기가 이제 메인 상승의 채널인데 메인 상승 채널을 돌파하면은 항상 조정, 돌파하면 항상 조정. 그리고 금요일 장중에 좀 돌파를 했다가 약간의 윗꼬리로 마감. 그러면 여기는 매도의 구간. 월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년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속슬은 극도의 변동성. 계속 말씀드렸죠. 이 검정색 초장기 저항, 이 검정색 위로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를 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검정색 위로 올라왔네요. 결정해야지. 최소한 여기서 매수는 아닙니다. 매수를 하려면 이때나 이때 했어야지. 저는 10달러 정도 여기네요. 여기 제가 이 줄을 그어놨네요. 여기 이 줄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속슬의 초장기 지지선. 4월 달에 여기가 왔길래 매수를 했었죠. 초장기 지지선. 여기서 매수를 하면 돼요. 속슬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 저항. 저항에서 매도를 하면 돼. 4848을 해야 되는 속슬. 극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9불짜리는 10월 달에 매도를 했고 10불짜리는 이제 다음 주에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그나마 쏙슬이 올라서 금요일에 온전한 정신으로 잘 수가 있었다. 테슬라는 계좌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1순위의 종목이다. 아직은 테슬라가 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당연히 그 생각은 안 하는데,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 터치하고 상승, 하단 터치하고 상승, 또 하단을 터치할 것 같아요. 그 가격은 422달러. 메인 상승 채널의 하단 지지 이탈하면은 사요나라. 여기서 레버리지 물량 TSLT를 던졌는데 TSLL을 던지지 못했다. 다 던졌어야 되는데 영상에는 던지라고 말씀드리고 멤버십 회원님들께도 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작 내가 못 던졌다. TSLL까지 던져버릴 걸. 레버리지는 488 하셔야 돼요. 원래 테슬라 본주는 183달러의 평단인데 어디야? 뭐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 되는데 이건 이제 좀 장투를 할 거예요. 계좌에 장투 물량은 좀 있어야지. 그래야 심리적 안정감이 있으니까. 본주는 진짜 극도의 공포의 기간에 먼 미래를 보고 매수를 하여 홀딩을 하고, 테슬라 레버리지를 장투를 하는 것은 아무리 낮은 가격에 샀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네요. TSLL 이거 봐요. 뭡니까 이거? 엄청나게 녹았다. 물론 여기서 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고 쳐봐. 그러면은 요거는 장투를 해서는 안 된다. 혹시 테슬라가 더 하락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TSLQ가 있어요. 단타로 테슬라쇼 2배 레버리지 TSLQ 단기 매매도 4848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차트를 보기가 힘드니까 본주의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겠죠. 4시간 봉을 봤을 시 일목균형표를 뚫어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봉의 추세는 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17.5달러 정도까지 테슬라가 올라서 TSLQ가 좀 내려준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 얼마 전 영상에서 중국 항생의 4시간봉 차트가 약간 의미심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중국 항생 지수 2800과 YINN 3배, 그리고 차이나 인터넷 인덱스 CWEB 상당히 금요일에 급등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의 되돌림이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되지, 추격 매수는 조금 쉽지 않다. CWEB 같은 경우는 계속 내리다가 중앙 2평위로 올라와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재미가 없는 종목, 계속 내리고 있죠. 200일선을 지켜주다가 200일선 이탈, 사요나라. 메타는 200일선을 이탈하고 리터치, 계속 200일선 탈환 실패가 누적되다 보니까 하락. 차트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요때 일단 절반 매도를 해서 참 다행이고요. 메타를 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26년엔 존버 따윈 안 합니다. 안 좋으면 바로 버립니다. 다음 주에 반등을 해주지 못하면 메타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사지 말라 그랬죠. 넷플릭스는 뭔가 유의미한 반등이 오기 전까지는 사면 안 된다. 하락장이 시작된 21년 말에도 넷플릭스 요놈의 자식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정말 끝없이 내렸었죠. 그리고 제일 먼저 반등을 시작하긴 했었죠. 23년에 이때부터 나스닥이 반등을 했었는데 넷플릭스는 그 전부터 저점을 이미 만들어내고 반등을 시작했다. 그런데 약간 그게 좀 데자뷰 현상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나스닥이 건재할 때 넷플릭스는 먼저 하락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이때도 뭐 기술적 반등, 찐 반등인가 막 이런 말 나왔었지만 계속 저점을 낮추는 탈출 기회를 주지 않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내리는 거지? 어쨌든 넷플릭스 맨날 보는데 집에서. 넷플릭스는 사놔라. 팔란티어 일봉의 추세 이탈, 말씀드렸잖아요. 팔란티어 메인 상승의 채널을 이탈했기 때문에 메인 상승 채널의 하단선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내리니까 메인 상승 채널의 하단에서 매도하시라고 2번 두들기고 힘이 없으니까 일봉의 추세 이탈, 사요나라. 현재 금요일에 중소형주의 엄청난 반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소형주를 타야 되나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너무 내려서 기관들이 리밸런싱 차원에서 포트에 약간 편입을 시킨 것일 뿐 다시 크게 들어 올리려는 차트상의 어떤 징후도 없다. 딱히 뭐 좋아 보이진 않는다. 여전히 추세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뭐 로켓랩 뭐 그런 종목들은 뭐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ASTS, 대폭등 뭐 이런 거는 추세가 아직 살아 있는 거죠. 그러나 추세가 죽은 상태에서 금요일에 크게 들어 올렸다고 해서 다시 이제 추세의 변곡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들어 올려야 비로소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로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 올려서 정말 추세 변곡의 느낌이 오면은 저도 들어갈 겁니다. 오히려 더 올라야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직은 맞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SMR 같은 경우도 완벽한 추세 이탈 후에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이평선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겠다. 그리고 솔라이즈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얘는 뭔가 수상하다. 다시 내려오면은
재트라이를 할 예정입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마지막 피날레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 피날레 보여주면은 매도해야겠죠. 뭐 온다스 홀딩스 같은 거 마지막 피날레의 구간, 언유주얼 머신즈 같은 것도 마지막 피날레의 구간으로 가고 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분할 매도로 하시라. 위라이드 차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일선을 뚫어내고 지지해주면은 상당히 좋은 차트가 될 수가 있다. 아직은 200일선 저항의 자리, 일봉상에서는 약간의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 WRT, 위라이드, A랩, 아스트라랩스 차트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이어플라이, 플라이 차트가 나쁘지가 않다. 계속 하락 후에 이평선 돌파 지지, 급등 다시 지지의 상태. 현재 중소형주는 위라이드, A랩, 파이어플라이 3개 정도가 눈에 띄는 종목이다.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테더의 도미넌스가 결국에는 이 상방의 추세 하단선을 확실하게 이탈하고 중앙 2평까지도 이탈을 했었던 것이죠. 금요일에.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리고 이더리움의 반등. 결국에는 상승 채널 이탈 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오니까 차트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반등을 해주긴 해주네요. 그러면은 뷰를 바꾸는 것이냐? 비트코인 시즌 종료라며. 네, 시즌 종료입니다. 비트코인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추가적으로 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없는 줄 아는데 갖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소액으로 갖고 있죠. 소액으로. 예전에 거의 다 분할 매도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 소액이라도 내리면 가슴이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응원은 하지만 다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넘길 거라고는 여전히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시즌 종료니까. 진짜 긍정적으로 봤을 때 주봉에 내려오는 중앙 이평선을 터치하고 사요나라. 이쯤까지. 여기가 최선이에요. 내려오는 주봉의 이평선을 터치하는 구간까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은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코인을 강하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소액으로 기대치를 확 낮추고 사팔사팔 하셔라. 현재 비트코인은 강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에 막혔다. 이게 다 본 뜻은 그건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다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구름대로 주가의 상승을 막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편하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왜냐? 다 본전에 던지니까. 단타 치러 들어와서 조금 양전이 되면은 던지니까. 무서우니까 던진다. 그래서 역배열 종목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들 상승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저항이 많으니까. 현재 그 일목균형표 상단의 터치. 그러면은 시원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의 본전 이상을 수익 실현을 다 받아먹으면서 누군가는 올려야 되는데 강하게 올려야 되는 거죠. 구름대를 뚫어버린다는 건 정말 큰 돈이 필요합니다. 요럴 때 구름대가 없는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뭐 깔짝깔짝 올리는 것보다 구름대에서 올리는 게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해요. 세력의 입장에서는. 4월에 관세 하락 이후에 강력한 트럼프의 리딩방 개설로 이 구름대를 단번에 뚫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갔다. 지금은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올라도 구름대에서도 굉장히 힘들게 오를 것이다. 게더리움도 이제 구름대에 도착. 이럴 때 구름대가 아닌 곳에서 올리는 것보다 이런 구름대의 구간이 훨씬 힘들다. 그래서 최대한 이 구름대가 얇은 구간에서 개미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구간에서 세력은 요 얇은 구간에서 이렇게 확 올려야 세력이 돈을 그나마 덜 쓰고 올리는 구간이다 라고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게더리움은 벌써부터 뭐 굉장히 찔끔 올랐는데 스토캐스틱 과 매수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힘이 더 들어와야 들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좋은 상황이 와서 바로 다음 주에 올 것 같진 않은데 좋은 상황이 와서 201선을 붙이는 뭐 이런 상황이 오면은 무조건 그때는 수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비중 축소든 무조건 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201선 너무 멀다 얘는. 사느라. 원래 저는 그 어떤 미장 유튜버보다 롱스톤이었는데 23년에 미국 주식 미래다 카페에서 그런 글까지 썼잖아요. 누구보다 제가 롱충이었어요. 그런데 26년은 좀 그 기조를 바꿔보겠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UDT 방에서는 뭐 국장이든 코인이든 미장이든 가리지 않고 단타 매매를 보여드리는 방이었고 이제는 장교 매매 방에서도 조금 사팔사팔하는 매매로 방향을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 성향이 약간 바뀌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잠깐 물러날 줄 아는 용기. 너무 욕심을 부려서 희망회로에 젖는 매매를 26년에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보여줬죠. 기관들도 그런 매매를 26년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제 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사람도 있다. 결국에 최종 선택과 매매는 자신의 신념과 뷰로 하는 거니까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